우리의 진도를 출발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야 될 포인트는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풀세트로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어디까지? 원까지, 그죠? 원 직전까지인데 목표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달려봐야 알죠. 일단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과 수직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이미 많이 봤거든요, 그죠? 평행은 뭐가 평행이고요? 이게 평행이에요, 그죠? 이건 어떤 상황일 때?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은 달라요가 평행이에요, 그죠? 뭐하고 뭐를 용어를 분리해서 쓰죠? 평행이라는 용어하고 일치라는 용어는 분리해서 씁니다. 그죠? 일치는 뭐가 일치고요? 두 직선이 겹칠 때, 그죠? 두 직선이 겹칠 때는 당연히 기울기도 같고, 이거 x 아니에요. 이거 기자예요. 이거 기자예요. 기자야.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을 때, 그러면 일치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두 개의 개념을 분리해서 씁니다. 평행일 때. 근데 여기 일치에서는 이 평행을 포함하기도 해요. 그냥 일치인 것도 평행이다라고 뭐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분리해서 쓰는 게 맞고요. 그래서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최대한의 선의를 가지고 해석해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뭐하고 평행일 때는 기울기는 같을 때 절편이 달라서 만나지 않는 상태를 평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일치는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아서 겹쳐버릴 때를 일치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수직은 당연히 어떻게 만날 때? 두 직선이 어머제길 이렇게 90도로 만났을 때 이거를 수직으로 만나요 라고 표현할 거고요. 뭐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하고 실제 상황하고 용어하고 이름하고 실제 상황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죠? 자, 두 상황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자, 평행일 때 당연히 어떻게 y 콜 mx 플러스 n, y 콜 m 프레임, 서로 다른 기울기, 서로 다른 절편 이렇게 놨단 얘기예요. 그죠? 평행하면 기울기도 같고 절편은 다르고요. 그죠? 우와, 이게 같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거꾸로 얘기합니다. 기울기는 같은 절편이 다르면 평행하다. 그죠?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은 다르다. 뭔 개풀 뜯어먹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죠? 의미 없습니다. 결론은 뭐야?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다르다 라는 결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고요. 자, 수직이에요. 이유는 좀 이따 확인할 거고요. 우리는 결론부터 그냥 외울 거예요. 외우자는 얘기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외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2였다 칩시다. 2x 뿌리 1 이런 직선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하고 수직으로 만난대요. 어떤 자식이 ax 뿔비인데. 그죠? 자, 이 절편값이 수직으로 만나는 영향을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절대 안 미쳐. 수직으로 만난다에는 이 절편값은 의미가 없어. 자,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자, 수직이죠, 그죠? 자, 이것도 수직이죠, 그죠? 그럼 1번 직선도 A 직선의 수직이고 2번 직선도 A 직선의 수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1번 직선, 2번 직선의 절편값은 수직으로 만나는데 영향을 1도 미치지 않아요. 눈꼽만큼도 미치지 않아요, 그죠? 누구만 영향을 미쳐요? 기울기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어떤 의미의 두 직선, 예를 들어서 y 콜 mx 플러스 n, y 콜 m 플러스 m 프라임 x 플러스 n 이런 형태의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면 무슨 결론이 있냐면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무조건 얼마가 된대요? 마일이 된대요. 자, 결론을 기억할 거야. 그다지 꺼끌꺼끌하지도 않고요. 뭐 그런가 보지 라고 그냥 받아들이셔도 얼마 문제가 안 생기는 포인트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일일 때가 수직으로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 여기 이거 기울기 뭐였다고요? 2로 출발했다 칩시다. 이게 기울기 2x예요. 그럼 이거 수직으로 만난다면 기울기 a 값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죠? 그냥 갖다 써먹으시면 돼요. 이 이유를 물어보는 건 웬만하면 나오지 않아요. 웬만하면 나오지 않고요. 결론을 갖다 문제에 적용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주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직선을 표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y 콜 x 플러스 b의 형태, y 콜 x 플러스 n의 형태가 있었고, 이걸 뭐 일반적인 양함수의 표현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죠? 자, 이퀄 0으로 때려 몰아가지고 이퀄 0 형태로 표현하는 걸 이걸 뭐라고 표현했고요? 음함수의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직선을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A, B, C의 1차식,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진다면 이 자식은 그냥 무조건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도 직선식, Y콜로 표현해도 직선식. 그죠? 자, 여기서 평행수직 조건을 판단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도 평행수직 조건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거 비율이 무슨 의미가 될까? 여기 A, B, C에서 요거 따가지고 그냥 A, B, B, C, C 이렇게 놨대요. 그죠? 그럼 이거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얘가 1, 2였다 치자. 그럼 여기가 2,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1 더블 돼요. A하고 A 프레임하고의 비율, A하고 A 프라임의 비율하고 B하고 B 프라임의 비율이 똑같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A하고 A 프레임 비율, B하고 B 프레임 비율이 똑같다면은 결국에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Y코로 고치면. 그죠? 그죠? 그럼 여기에
그럼 예를 들어 이거였단 얘기야. x-2y 풀 3이었다 칩시다. 이퀄 0이고요. 여기 2x-4y 풀 5였다 칩시다. 이퀄 0이고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더블해서 기울기 앞에 값이 똑같으면 이거하고 비율, 이거하고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식은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 계수 떼가지고 분수, 여기 계수 떼가지고 분수, 여기 계수 떼가지고 분수. 그죠? 분수값, 분수값, 분수값.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일치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기울기는 같다는 얘기고요. 그죠? 요거 비율까지 일치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3일 때 6이 됐다는 얘기고 2배 곱해서 이거 된다는 얘기. 비율이 여기까지 일치하면 절편까지 같아요가 돼버릴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같으면 일치. 여기까지만 같으면 기울기는 같네. 평행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근데 굳이 이걸 이렇게 수식화 시켜가지고 외워요?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아,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솔직히 크리티컬에 작용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긴 했는데 그거를 뭐 굳이 외워가지고 또는 기억해가지고 문제에 적용하는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그냥 쌩 까고 넘어갑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확장해가지고 무슨 또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A하고 A 플레임, 와,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두 개 곱해가지고 같을 때, 오, 그게 뭐가 된대요? 수직이래요. 이것도 조건 따로 빼가지고 외우는데요.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쌩 까고 넘어갑니다. 결국에 이해해야 되는 건 뭐야? 구체적인 그래프를 두 개 놓고 평행일 때, 수직일 때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툴은 이거로 끝냅니다. 알겠죠? 네. 일단 이렇게 넘기고요. 자, 위치관계만 해석하는 상황들 얘기 나오고 여기 이 상황이 뭐예요? 여기 이 상황이 수직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수직인 상황에 대해서. 자, 요거를 두 개를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야? 원래 최초에 있었던 형태는 요 새끼하고 요 새끼 두 자식이에요. 그죠? 근데 요걸 어디로 끌고 가요? 여기를 원점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왜? 이거 수직으로 만났다면 원점으로 얘를 원점으로 이렇게 줄줄줄 끌고 와서 여기 붙여버리고 이거를 여기 줄줄줄 끌고 와서 원점에 붙여버렸다고 해서 이게 수직인 과진계가 깨지진 않거든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와서 원점에 두 개의 직선을 끌고 왔어요. 그죠? 자, 끌고 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임의점 하나를 잡은 거예요. 여기 x 이퀄 1일 때, 그죠? 근데 기울기 여기 y 이퀄 mx 될 거고 이건 m 프라임 x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요즘의 좌표는 1닷 m이 될 거고 요즘의 좌표는 얼마? 1닷 m 프라임이 될 거고요. 그죠? 1닷 m 프라임, 요점 좌표, 1닷 m, 요점 좌표. 그죠? 여기는 원점 될 거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짓을 해요? 무슨 짓 할 것 같아? 어떻게 만난다 그랬죠? 두 직선이? 90도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피타피타지를 해버려요. 피타피타지를 해가지고 정리해버리면 그거 이게 이거예요. 피타피타질. OP제곱, OP제곱, 그 다음에 OQ제곱, OQ제곱 한 개 P에서 Q까지 길이. 그죠? 그죠? 그거 실제로 해봤더니 다 날라가고 남는 건 요거만 남더라야. 아까 그게 이거예요. 네. 왜 두 개 곱해서 마일이 될 때가 두 개가 수직인지를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확인. 됐네.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원점으로 끌고 오고 두 개의 직선 만약에 사실은 요 점에서 만나가지고 수직이었던 거야. 두 개의 직선이 절편값이 있고 절편값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어디로 끌고 가버려요? 두 개의 직선을 둘 다 원점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요 직선을 끌고 가서 여기다 붙여버리고 요 직선 끌고 가서 여기다 붙여버리고 그래서 여기 90도면 여기도 90도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x 이퀄 1 잡아가지고 가장 간단한 형태 끌고 갔으니까 y 이퀄 mx 절편값 사라지고요. 끌고 갔으니까 절편값 사라지고 y 이퀄 m 프라임 x. 그죠? 네, 그래서 두 개 놓고 x값 1 주고 좌표 찍어가지고 피타피타지를 했더니 그 결과 계산이 뭐였고요? 이거였고요. 그죠? 양변에 날아갈 거 다 날아가 버리고 요거만 남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아이씨, 그냥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일이 될 때구나. 그죠? 라고 정리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중간과정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웬만하면 나올 일이 없을 거예요. 변태 같은 선생님은 내신 과정에서 물어봐도 수능 과정에서는 절대 물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억을 해요. 뭐라고요? 두 직선이 90도로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일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갈게요. 자, 이건 의미 없다 그랬고요. 자, 상수 n값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평행일 때 결국에 m 이퀄 2 끝,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수직일 때는 곱해서 마일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끝.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고요. 이 자식 기울기는 얼마? 마 2가 되고요.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평행일 때는 두 개 똑같아야 되니까 a는 그냥 6이 돼버리고 끝납니다. 평행일 때 a는 6. 그죠? 자, 수직일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a하고 마 2를 때려 곱할 거고요. 그죠? 이게 얼마? 마일 돼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뿔 될 거고요. 그럼 a는 얼마? 3이
안 되네. 2분의 3 돼야 되나? a가 마이너스 2분의 3 돼야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다 따라왔어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일이 나와야 되죠. 됐죠? 자, 이걸 뭐 따로 외워가지고 아까 했던 외울 걸 말 추가하는 거는 생각보다 편안한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까먹게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최소화 시켜가지고 이 정도로만 정리합니다. 알겠죠? 다 따라왔죠? 넘어갈게요. 뒤에는 별로 빡센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생각보다 그냥 훌딱훌딱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 자식하고 이 자식 지나가는 평면에 직선의 평행하고 x절편이 마일이래요. 뭐 x절편이 마일이라고 했으니까 마일 다 제로를 지난다는 얘기네요. 그죠? 뭐만 구하면 끝나요?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그죠? 직선의 식을 결정하라 라는 표현의 의미, 최종적으로 직선식 결정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직선의 식을 결정하라는 얘기는 기울기 절편 구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지나는 점 하나, x절편이 마일 다 제로예요. 지나는 점 하나 얘기했고요. 그죠? 근데 요거 지나는 직선의 평행을 하라 했으니까 마일에서 6까지 얼마 증가? 뿔 5 증가. 3에서 8까지 얼마? 뿔 5 증가. 기울기 1이라는 얘기네. 그죠? 그럼 기울기 1 y 콜 그냥 x 더하기 절편값 b. 마일 대입해서 0 돼야 되니까 여기가 1이네요. 그럼 y 콜 x 뿔 1이 최종 정답이겠네요.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와, 이 자식하고 이 자식을 2대1로 내보라는 점 지나고 직선 이 자식의 수직이래요. 근데 이 자식 보니까 y 콜 마이너스 3분의 1 x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근데 이거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고요? 3이란 얘기고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시간 지나서 좀 헷갈렸어요? 자, 기울기는 그냥 3이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 m 값은 3이고요. 그죠? 자,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 쓰고요. 몇 대 몇 쓰고요. 2대 1이라 그랬잖아요. 2대 1 쓰고요. 좌표값 쓴다 그랬죠. 마이 닷 4. 그죠? 요렇게 쓰고 m n 3이고요. mx2 8, nx1 마투. 2네요. x좌표는. 그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냥 친절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2대 1에 3에 6이네요. 그죠? 자, 기억하죠? 이거 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라 그랬던 것도 기억할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쓰면 좀 덜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3이고요. 6이 12에 플러스 3이고요. 5네요. 그죠? y좌표고요. 그죠? 요점 지나고 기울기가 3이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y 마 5 이퀄 3의 x 마이. 자, 배운 거 써먹어야죠. 그죠? 배운 거 써먹어야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죠? 안 보이면 이동하세요. 자꾸 이 왔다가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자, 다 따라오셨어요? 와, 오늘 왜 이렇게 졸라 친절하게 문제를 풀어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풀어드렸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뭐 이렇게 포장들이 넘어가 안 넘어가? 뭐 이상한 거 있어? 아니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밑에도 솔직히 뭐 건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요거 직선 수직이고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고 점 하나 나오고요. 끝이고요. 그죠? 요거 지나요. 지나는 점 하나 나왔고요. 평행. 평행이면 기울기 나오고요. 그럼 직선식 나오고요. 직선식 나오면 거기다 6 때려 박아가지고 A값 결정하라는 얘기고요. 특이사항 1도 없어요. 그죠? 자,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B의 중점. 감사하네요. 4하고 5네요. 그죠? 4다 노를 지나고, 그죠? 이거의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y꼴 마이니까 2분의 1이겠네요. 기울기 2분의 1이고 2점 지나야 되니까 x 마4 잡아버리고 y 마5 잡아버리고 이퀄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냥 쓰는 연습을 하세요. 솔직히 이렇게 안 풀어도 되거든요. 그냥 기울기 잡아버리고 y꼴 2분의 1x 잡아버리고 절편값 b 잡아버리고 아무거나 대입해가지고 이거 대입해가지고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뭐요? y마 b에 이퀄 m의 x마이 정점을 지난 직선의 구조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한번 그냥 필요할 때는 써버릇하라고요. 익숙해지게 손에 붙게. 안다고 이해 끝났다고 끝나지 않아요.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되고요. 필요할 때마다 연습을 한 번씩 해보세요. 끝났죠? 넘어갑니다. 여기는 웬만큼 편안하죠. 그죠? 자, 여기 구조 봅니다. 평행하도록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뭐 개수 떼가지고 판단하냐? 그러지 마요. 그냥 해요. 이거 얼마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1 나오고요. 이거 기울기 얼마 나와요? 2a 뿔 3분의 마a 나오고요. 그죠? 그죠? 그럼 두 개 평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이퀄 잡아야 되고요. 그럼 여기 마마 뿔 잡아버리고 a제곱 이퀄 2a의 뿔 3 돼버릴 거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의 마 3 이퀄 0 잡힐 거고요. 그럼 여기 a 마 3에 a 뿔 1 잡힐 거고요. 그럼 어떻게? a가 마 1일 때랑 3일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A 값이 일단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는 마이라고 3 이렇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안 되는 게 있나 봐.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되죠?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어? 뭐 다른 게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왜 안 되는 게 뭐가 생기는지. 3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3이 되면 네. 평행이 안 돼요. 절편까지 같아져 버려서 일치가 돼 버리거든요. 그거 확인하란 얘기예요. 쌩 까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대충 불고 두 개. 나 솔직히 두 개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거 두 개 다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문제를 봤더니 어떻게? 모두가 없어, 모두가 없어. 한 개밖에 없나 봐. 그죠? 그럼 누구 하나는 없어져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없어질 가능성은 뭐밖에 없어요? 평형과 일치를 구분하는 그 점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눈치를 채주셨어야 돼요. 됐어요. 자, 봅니다.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양수의 값. 이 자식도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수만 구분하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그죠? 자, 이 새끼 기울기 얼마 나오고요? a뿔 2분의 마 a. 그죠? 이 자식 기울기 얼마 나오고요? 3분의 a 마 3분의 a 마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 뿔뿔 잡아버리고 이퀄 잡아버리고 곱해버려서 이게 마일이에요. 그죠? 그죠? 수직 조건이니까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해서 얼마가 될 때? 마일이 될 때.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a 뿔 6이고요. a제곱에 마이너스 2a고요. 이게 이퀄 마 1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a제곱에 마 2a 잡아버리고요. 크로스 여기에 마 3a에 마 6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제곱에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a 돼버리고요. 뿔 6 돼버립니다. 이퀄 0. 그럼 이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왜 인수분해 안 되냐? 계산 틀렸나 보다 어딘가. 이 계산이 어디가 틀렸나 보다. 어디서 틀렸지? 어디서 틀렸죠? 빨리 찾아 계산 틀린 거. 나 안 할 거야. 귀찮아. 어디서 틀렸어? 빨리. 진짜 세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잠깐만. a 뿔 2분의 a 맞고요. 여기가 마 a. 다시 써보자. 다시 써볼게요. 여기 마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마 3분의 a 마이 맞고요. 아니네. 3분의 a 마이네. 여기서 틀렸네. 3분의 a 마이죠. 요거 넘어가서 3만 놓으면 되잖아. 그죠? 여기서 틀렸네. 이거 곱해야 되고요. 그죠? 그게 마일이고요. 다시 갑시다. 이걸 왜 다시 가는지 모르겠지만 틀렸으니까 다시 가야죠. 어쩌겠어요. 자, 이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여기도 뿌릴로 바꿔버립시다. 그죠? 양변에 요거 두 개 덩어리 곱하는 거니까 여기 한번 마이너스 곱하면 사라져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서 없애버리고요. 생각보다 계산이 3a 뿔 6 그리고 여기 a제곱에 마이너스 2a 이퀄 1 돼버리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2a는 3a 뿔 6이라고 그냥 잡아버리면 되고요. 넘어오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5a 잡히고 마6 이퀄 0 잡힐 거고요. a 뿔 마6에 a 뿔 1 잡히면 되겠네요. 이퀄 0이고요. 양수값 구하라 했으니까 a는 6이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아주머니 따라오셨어요? 네, 끝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 다 풀어주고 앉아있지? 쓸데없이? 그러게요. 그죠? 평소와 다르게 미쳤나봐요. 한가해서 그래 지금. 쫓아오는 놈이 없으니까. 자, 뭐가 될 건 갑니다. 평행하도록 하는 상수끼 값 수직일 때, 평행일 때, 다 필요 없어요. 쌩 까고 넘어갑니다. 수직이고 교점 좌표는 이거래요. 뭐 알아서 하세요. 요건 약간 꺼끌꺼끌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특이사항이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요거 그냥 다 가자. 연습문제까지. 이게 중간에 확인해야 될 만큼의 의미가 없다. 오늘은 라이트에서. 자, 그냥 쭉쭉 갈게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묻습니다. 그죠? 수직이등분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A, B점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 A점, B점. 그죠?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편안해진다고요? 접근이? 그림으로 바꾸거나 식으로 바꾸거나. 바꿉시다. A, B점 날아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날아가는 요직선의 식을 구하래요.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 구하란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럼 뭐 알면 끝나요? 중점. 요 직선의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중점 알면 끝나요. 그죠? 2분의 3 지나고 2분의 5의 계산이 그지 쓰리. 자, 이렇게 되네요. 그죠? 계산이 별로 아름답지 않네요. 중점이 이렇게 잡혀요. 그죠? A, B의 중점. 그 다음에 기울기도 판단해야 돼요. 0에서 3까지 3 증가 X는 Y값은 3 감소. 마삼이네요. 기울기는 마일이었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자식의 기울기는 M은 1이었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Y 이퀄 얼마? X. 근데 X에 얼마 더해서 2분의 5? 1 더해서 그럼 Y 이퀄 X 플러스 1 되고 끝나네요. 라고 바로 결론을 내려야죠. 못 따라왔어요? 너무 빨라요. 죄송합니다. 따라오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이씨, 저 자식도 갸웃갸웃하고 있어. 갸웃갸웃하지 마, 이씨. M은 1까지밖에 안 따라오네.
야, 기울기 1이잖아. 절표값 비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2분의 3 x자리에 들어가서 y값이 2분의 5 넣으려면 더하기 1 해야 되잖아. 2분의 3에 1 더해야 2분의 5. 알았어요. 됐죠? 네. 아, 이걸 못 따라와. 이 속도를 못 따라와. 왜 못 따라오는지 알아요? 빨라서요. 집중을 안 해서. 빨라서요? 네. 대충 넘어갑시다. 자, 뭐가 됐건 다 따라오셨. 네. 자식 저거 안 따라온 것 같아. 저거 눈 봐. 저거 안 따라온 눈이야. 저거 모르는 눈이야. 저거. 어? 뭐? 아이씨. 홀드. 저 따라올 때까지 홀드 할 거예요. 자, 다시 출발합니다. 특이점이 있는 문제를 잠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진짜 없는데. 없고. 자, 3번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긴 하지만 뭐 그닥 뭐 그럭저럭 할 만합니다. 자,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기본 이론은 끝났고요. 살짝 응용 파트의 뭔가의 내용들을 들고 와서 정리를 하자라는 입장인 겁니다. 여기부터는. 자, 직선 3개가 날아가는데 삼각형이 안 생긴대요. 왜요? 자, 직선 3개가 날아가면 웬만하면 삼각형이 생겨요. 웬만하면 생기거든요. 네. 삼각형 하나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직선 3개가 날아가면. 그죠? 근데 직선 3개가 1번, 2번, 3번 직선이 날아가는데 삼각형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일 때 안 생길까요? 머릿속에 한번 세워봅시다. 그렇죠. 3개 직선이 다 일치해버릴 때. 당연히 삼각형은 안 생길 거고요. 2개 중에 하나가 평행이고 꽂힐 때 안 생길 거고요. 그죠? 그죠? 네. 뭐 3개가 다 평행이어도 안 생길 거고요. 그죠? 네. 아니면 또 다른 거 하나 생각해봐. 삼각형이 안 생기는 케이스. 두개 일치. 이거 말고 2개 일치. 이건 솔직히 이거에 포함하자. 그건 분류를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다. 두개 수직. 하나 남았거든요. 딱 한 개 남았어. 안 되는 케이스가. 책 컨닝하지 마. 이씨. 한 점에서 만나. 백도로 같은 새끼 아주 그냥. 자, 세 점이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안 생길 거예요. 그죠? 자, 검토합시다. 요거 2개는 대충 묶어도 되겠네. 그죠? 자, 3개 같은 게 생겨.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1번 직선, 2번 직선이 이미 기울기가 달라. 그죠? 네. 그죠? 그럼 이거는 돼요. 이런 경우는 안 생겨.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폐기 처분. 그죠? 이거 폐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3개 일치하는 거 생겨, 안 생겨? 이것도 폐기. 안 돼요. 폐기. 그죠? 자, 가능한 건 뭐하고 뭐만 남았어요? 이 자식하고 이 자식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번하고 3번이 일치할 때.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는 기울기 1이니까 이게 a분의 2가 기울기. 2일 때네요. 그죠? 하나 찾았네요. 그죠? a가 2일 때. 그죠? a 값 결정하라 그랬으니까. 따라왔어요? 자, 아이씨. 따라왔어요? 아주머니? 아이씨. 야, 둘 중에, 3개 중에 2개가 기울기가 같으면 무조건 삼각형은 안 생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1번하고 3번이 같을 때를 찾은 거야. 그래서 1번 기울기 1이잖아요. 3번 기울기는 a분의 2고요. 그죠? 그래서 그 2개의 기울기가 같을 때, 그럼 a는 2일 때. 이거 기울기 a분의 2잖아. y꼴로 고치면 a분의 2 기울기. 이게 바로바로 안 돼요. 자, 그럼 됐어요? 자, 2번째 갑니다. 뭐하고 뭐가 같을 때 1번하고 2번이 같을 때, 기울기가 같을 때예요. 그죠? 기울기 1이고요. 이 자식 기울기는 1번하고 3번 했죠? 3번하고 2번 해야 되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1번하고 2번은 같지 않다는 게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럼 2하고 뭐가 같을 때? 3이 같을 때. 그죠? 자, 근데 2번 기울기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기울기가. 그죠? 이 자식은 얼마고요? a분의 2고요. 그죠? 그럼 a는 얼마일 때? 마사일 때. 자, 이렇게 하나 더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뭐였지? 이걸 왜 재활용해가지고 미친 짓을 해놨냐? 자, a가 2일 때. 그죠? 네. 됐어요? 아주머니? 이게 친절한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그냥 풀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왜 굳이 다 풀어주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게 만들지? 자, 뭐가 될 건 봅니다. 마지막 하나 검토해야 될 게 뭐가 남았죠? 한 점에서 만날 때. 그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아주머니? 이 두 생키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때려 박아버리면 A값이 나오겠죠. 그죠? 끝났죠? 안 할 거예요.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오늘. 자, 이거 2개 연립해가지고 교점 좌표 구해버린 다음에 그 점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A값을 뱉어낼 거예요. 툭 하고. 그죠? 쌤. 뭐?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만 같으면 돼요. 한 점하고 나면 기울기가 뭔 소용이야, 이놈아. 그럼요. 이 서로 다른 두 점, 두 직선, 이 새끼가 일단은 만나긴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점을 누구도 지나야 돼? 3번 직선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요거의 교점 좌표 구해가지고 3번에 때려 넣어서 A값 구한다는 얘기잖아. A가 여러 개 나와요? A가 당연히 여러 개, 지금 이 문제 구조에서는 여러 개 나오고 한 점 지날 땐 딱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야, 생각을 해봐, 머릿속에. 야, 직선이 이미 2개 여기 1번, 2번 직선이 날아가서 만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3번 직선을 여기다 꽂아야 돼, 한 점 지나게. 네.
이게 어떻게 여러 개가 나오겠니? 응? 만약에 여기 플로팅 되는 미지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으면 그때는 해석의 가지가 좀 생기겠죠. 네. 근데 적어도 지금 이 문제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일 때는 A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여기까지 오케이? 아씨 뭔가 또 이렇게 뒤통을 후려갈기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아닌데. 자 뭐가 됐건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홀드 할게요. 문제 일단 살짝 풀어보시고 연수 문제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홀드 하겠습니다. 질문이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한 거는 뭐 몇 개 있는데요. 연수 문제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지금 보니까 너무 앞에서 디테일하게 다 정리를 해드려가지고 딱히 뭐씨 풀어주고 자시고가 없을 것 같긴데 그래도 한번 검토해 봅시다. 3번 그냥 뭐 하면 끝나요? 동시에 2등분 한다 그랬어요. 대각선 중점, 대각선 중점 두 개를 있는 직선 구하라는 얘기고요. 별거 없어요. 그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알아서 푸세요. 11번 갑니다.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건 케이스 뭐뭐뭐가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거나 아니면 꽂히거나 아니면 세 개가 한 점을 지나버리거나 그죠? 네, 케이스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접근은 쉬운데 막상 풀면은 좀 짜증이 밀려오거든요. 졌잖아요. 벌써 나요? 네. 알아서 하세요. 자 13번도 정점을 지난 직선 이미 정리했고요. 이거 정리하면 y 콜 m의 x 뿔투 돼버릴 거고요. 그죠? 그럼 마투의 제로네요. 마투의 제로. 여기서 결국에 이렇게 날리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지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실력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요. 그죠? 자 14번 형태를 봅니다. 14번 형태는 니네 알고 있는 거 심자 붙어 있는 거 삼각형에 대해서 뭐뭐 있었죠? 내심이 있었고요. 외심이 있었고요. 그죠? 거기에 하나가 추가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수심이라는 게 있어요. 수심은 왜 수심이에요? 수직선을 꽂아버릴 거기 때문에 수심이에요. 수직인 선을 꽂아버릴 거기 때문에 수직이고요. 어우, 겁나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요. 한 점에서. 알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심. 내심은 왜 내심이에요? 삼각형의 내저번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심이고요. 삼각형의 외저번의 중심이기 때문에 외심이고요. 그죠? 네. 수심은 삼각형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심이고요. 알겠습니까? 자, 수심이 뭔지만 알면 그냥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돼버릴 겁니다. 14번 그렇게 끝나고요. 자, 15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조금 IQ 테스트스러운 문제거든요. 좌표평면을 3개의 직선이 좌표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눈대요.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도대체 뭐가 몇 개 어떻게 될지 그걸 판단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자, 3개의 직선이 그냥 대충 이렇게 꽂혔다 칩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죠? 영역으로 나눈다 라는 표현이 뭔지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7개네요. 이건 아니네. 일반적인 형태. 그죠? 솔직히 가장 일반적이잖아. 맘대로 만나요. 맘대로 하나 추가로 날라가요. 그죠? 자, 그런데 6개로 쪼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1, 2, 셋, 넷, 다, 여섯. 그죠? 6개로 쪼개집니다. 2개는 평행하고 하나가 꽂힐 때. 그죠? 또 다른 케이스 뭐가 있을까요? 한 점에서 만날 때도 6개로 쪼개져요. 그죠? 1, 2, 3, 4, 5, 6. 됐죠?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고요. 우리는 다음 주제로 갑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라고요? 전가의 보도. 보물보자, 칼도자, 전해져 내려오는 가문에. 그죠?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보물칼이에요. 웬만하면 썰려요. 이걸로 다 썰 거예요. 우리는 남아있는 도형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주제들을 조금 하이하이하다,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 그냥 웬만하면 들이대면 썰릴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그런 상황들을 아주 아름답게 지켜보게 될 거고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아유, 썰릴 리가.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빠르게. 그 대신 그렇게 뭐 하드하지 않아요. 넘어갈 겁니다. 가봅시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제목 그대로 실제 상황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이 하나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점이 하나 떠 있었어요. 그죠? 그럼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기는 스페셜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의미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수직. 왜? 그거밖에 없어요? 최단거리라는 의미. 그죠? 최단거리. 제일 짧은 거리야. 이것보다 더 짧은 거리는 없어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중에. 그죠? 예? 이거보다 삐고 나면 날수록 길어져. 삐고 나면 날수록 길어져. 그죠? 의미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최단거리. 그죠? 최단거리는 어떻게 날아간다? 수직으로 떨어질 때.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구해 볼 거예요.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자, 이게 직선식이 어디 갔어? 자, 직선식이
2x-3y의 플러스 4 맘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직선이 날아가고 있다 칩시다. 그죠? 자, 그런데 요 점 좌표를 알아요. 1하고 5래요. 이런 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를 니네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시간 좀 드릴까요? 이건 좀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한 1분만 써볼게요. 자, 1분만 생각해 볼 겁니다. 홀드 할게요. 자, 누군가 설명을 시작하셔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생키하고 수직으로 만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요점 지나고 얘랑 수직인 직선식을 하나 구할 수 있어. 그죠? 그죠? 요거를 1번 직선식, 요점을 지나고 여기에 수직인 빨간색 이 자식을 2번 직선식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죠? 그럼 1번하고 2번을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교점 좌표 H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두 개 연립하면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을 연립하면 1번하고 2번 직선을 연립하면은 H 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결국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H 좌표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빼고 제곱 해가지고 피타지를 하면 뭘 구할 수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우리가 지금 이 챕터의 제목에서 얘기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앞으로는 뭐라고 쓸 거야? D라고 쓸 거야. 뭐의 약자예요?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항상 D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D 안 써? 이 자식들이. 하여튼 D. 그죠? 그걸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런데 실제 문제 풀 때마다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을 얘기합니다. 이 공식에 때려 넣으면 뭐가 나와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튀어나옵니다. D가. 한번 때려 넣어 봅시다. 자, 때려 넣어 볼게요. 어떻게 하자고요? 자, 요거 AX 플러스 요거 직선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2 한 점을 X1, Y1이라고 놨을 때의 공식이에요. 자, 어떻게 때려 넣는다고요? 와, D 루트 A제곱 B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 4 더하기 9니까 루트 13이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A제곱 여기 이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래서 여기에 A제곱 B제곱 4, 9, 13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 새끼를 한번 잘 봐줘요. 이거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 뭐야? 요 직선식 그대로죠. 근데 X, Y 자리에 점좌표가 기어 들어간 거죠. 그죠? 와, 그러면 그냥 직선식에다가 좌표 X 값 집어넣고 Y 값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자, 넣어봅시다.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2, 절대값 2, 그 다음에 5 들어가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와요. 뿔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6이고요. 마 15니까 마구 되네요. 그죠?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루트 13에 9네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점 1호와 직선 2x-3y 뿔 4 이퀄 0 사이의 거리 D값을 구해낸 겁니다. 뭘 이용해서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요.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돼요. 네. 자, 외워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건 외운다의 표현이 부적절한 게 너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언젠간 외워져요.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당분간 억지로 외우지는 않고요. 그냥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보고 쓰세요. 알겠어? 자, 근데 기억하기가 너무 쉬워, 이게. 기억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자, 분모에 뭐 들어왔어? 요거 제곱, 계수 x계수 a제곱, y계수 b제곱, 루트에 a제곱, b제곱 들어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직선식 그대로 절대값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요거 그대로 절대값 안으로 들어왔고, x자리에 x 들어오고, 여기 y자리에 y좌표 들어오고. 그죠? 딱히 솔직히 자, 모든 공식을 기억할 때는 막 읽으면서 루트 a제곱 점과 직선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부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외우면 이거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모든 공식들은 기억할 때 기억해야 될 상황이 결국에 생겼다. 그러면 뭘 기억해요? 형태를 기억합니다. 형태 자체를. 그래야 빠르게 써먹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형태 a제곱 b제곱 루트 물고 들어오고요. 직선식 그대로 들어오는데 xy 대신에 좌표값이 들어온다 라고 결정하면 게임은 종료 처리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유도했냐, 이 공식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했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했고요? 요 점에서 수직이니까 요 직선에 수직인 기울기 가지는 직선식 하나 만들고 1번식하고 연립해서 교점 좌표 찾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 짓을 어떤 상황을 놓고 한 거야? 똑같은 그 짓을 변수를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뭐 한 거야? 기울기 찾았죠. 그죠? 기울기 찾았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찾았고요.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공식에 때려 넣었고요. 그 때려 넣었더니 결론이 이거였던 거야. 이 중간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 나오게 되는지, 어떻게 이 공식이 유도되는지 유도 과정 자체는 물어봐요. 물어보고 싶어하는 선생들이 있거든요. 유도 과정 우리 방금 전에 봤잖아. 그죠? 점 지나는데 수직이니까. 그죠? 기울기 결정하고 그 점 지나는 직선 구하고 두 개 연립해가지고 교점 구하고 교점 구한 다음에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그거잖아요. 그거야. 그 이상을 벗어나는 형태의 문제는 물어보는 변태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유도 과정은 어떻게 한 거다? 미지수 ABC하고 X1, Y1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다시 반복한 거야. 그래서 노가다를 신나 뛰어가지고 정리했더니 오! 결론은 이렇게 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심심하면 한번 쭉 따라가서 읽어보고 논리구조를 추적해 보시고요. 해도 돼. 해도 된다고.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주제는 뭐였다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번에는 근데 두 번째 뭘 얘기한대요? 이번에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래요. 그죠?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항상 0이니까. 항상 0이니까. 의미 있는 건 최단거리고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일 때 거리는 어떻게 돼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0이야. 최단거리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판단하고 뭐만 궁금해해요? 평행할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궁금해합니다. 그죠? 그럼 평행할 때 두 직선이면 직선식 두 개 준다는 얘기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 점의 좌표 x가 0일 때 y는 1이에요. 네? 그럼 이때요. 이 점의 좌표 0.1이고요. 그럼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죠? 그럼 결국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결론 내리고 끝나게 됩니다. 별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공식을 따로 만들어요? 뭐 그럼 미친 짓을 해요. 지금 여기도 공식 따로 만들거든요. 원점하고 또 다른. 물론 미친 짓을 해요. 차이가 뭐밖에 없어요? 여기 이 자식이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x1, y1이 빵빵으로 사라지고 C만 남죠. 그래서 이거 된 거야, 결론으로. 그죠? 근데 뭘 이걸 굳이 공식을 따로 외워. 그냥 여기 때려 넣으면 되는데. 그죠? 의미 없죠? 그래서 우린 이거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걸 물어보는 변태 같은 선생도 또 있긴 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아이씨, 원점부터 어디까지, 원점이니까 이거 날라가고 C만 남을 거 아니야? 라고 결론 내리시면 무리 없이 정리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으로 갑시다. 자, 미지수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그거 봤어. 미지수의 위치는 얼마든지 구조에서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미지수의 위치가 이번에는 이거예요. 그죠? 거리가 D일 때.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4, 46, 9, 25. 5네요. 그러면 지워버립시다. 5 돼버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A 마이너스 3, 3은 9. 마구네요. 마구.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절대값 뒤집어 쓰고요. 어머제길 이게 2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4A의 마 5가, 그죠? 마5 아니네. 마 6이네요. 마 6이 뿔마 10이에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절대값 한꺼번에 없애버리고. 그죠?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네. 아주머니 따라왔어요? 네. 끝났죠? 네? 답이 두 개죠. 당연히 절대값 들어오니까. 절대값이 결국에 어떻게? 하자. 4A 마 6이 이퀄 절대값 쓴 게 10이란 얘기 아니야. 그죠? 양수 A구나. 네. 그러니까 4A 마 6이 마 10일 수도 있고 뿔 1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고요? 양수 A값. 알아서 하세요. 끝났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생키의 수직이극 원점부터 거리 1인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그죠? 자, 미지수의 위치가 어디로 가냐일 뿐이지 우리는 뭐만 쓰면 끝난다고요? 정과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만 쓰면 끝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원점부터 이 거리가 1인 직선 방정식이래요. 요거에 수직이라 했으니까 기울기 얼마 잡혀요? 이건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x 잡힙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3분의 4x 잡아야겠네요. 그죠? y 이퀄 3분의 4x. 동의하세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거 살짝 민감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편값이 뭐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공식에 때려 넣을 때는 뭘 써야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의 형태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거로 만들어줘야 어떻게 뭐 때려 넣든 뭐하든 할 거 아니야. 미지수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처리가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절편값 k 잡아가지고 했다 칩시다. 그럼 이거 3분의 4 제곱하고 k 제곱, 이거 1 제곱하고 막 난리를 쳐야 돼. 그죠? 계산이 그지가 될 거란 얘기 한마디로. 그죠? 그럼 계산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울기가 3분의 4인 건 맞는데 이걸 3y 이퀄 4x로 잡아버리면 되겠네. 그죠? 양변에 3을 때려 곱해버리고 그럼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k의 형태 이퀄 0으로 놓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기울기 3분의 4짜리고 기울기 3분의 4짜리고요. 절편값 k만 결정하면 끝나요. 그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직선하고 어디까지의 거리가? 원점부터의 거리가 얼마? 1인 형태야. 그죠? 끝난 거야. 원점에서 거리가 1이 돼야 돼. 뭐가? 요 직선이. 그죠? 여기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1이 되게 K값 세팅해 달라는 얘기야.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퀄 뭐라고 쓸 수 있게 돼요? 루트 여기는 5 되고요. 16, 9. 그죠? 그 다음에 원점이니까 단하라고 K만 잡히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럼 K는 뿔마 5 이렇게 게임은 끝나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고요? 아, 두 개네 답이? 네, 답이 두 개네요. 그죠? K가 뿔마 5니까 요 K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4x-3y 플러스 5, 4x-3y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이 두 개예요 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 원점 이렇게 있었고요. 자, 3x 플러스 4y 마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자리 이렇게 대충 날아간다 칩시다. 그죠? 그리고 요거의 수직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원점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거리가 1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하나. 거리가 1이고 요거하고 수직인 직선 노란색. 그죠? 그리고 요거하고 수직, 요 직선하고 수직이고 거리가 1인 초록색. 이렇게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도형 관련 문제들은 항상 물리적인 의미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문제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난이도가 튈 때는.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림 그려놓고 판단해보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답도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 따라오셨습니까? 자, 밑으로 가볼게요. 특이사항 없어요. 3번 정도는 특이사항. 야, 지금 그냥 한번 풀고 가자. 한번 너무 몰아서 가는 것도 좋지가 않다. 3번 답 찾고 다음 주제 갈게요. 홀드 하겠습니다. 요거 풀고 가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다음 주제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다음 주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5가 될 때 상수 K값. 미주수의 위치는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셨다시피. 그죠? 자, 그러면 임의의 한 점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상수 K값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물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한 개예요? 왜 두 개예요? 왜 두 개죠? 왜 두 개죠? 왜 두 개죠? 왜 두 개인지 설명해 빨리. 뭐가 직선이 두 개니까 두 개야? 직선이 1번, 2번 두 개라서 두 개야? 자, 이 자식은 하나 1번이 떠 있고요. 그죠? 근데 2번이 K값에 따라 절편이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에 뜨거나 아니면 이쪽에 뜨거나 거리가 2루트가 되는 건 밑에 떠서 2루트가 되거나 위에 떠서 2루트가 되거나 당연히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동의합니까? 네. K값에 따라서 뭐가 바뀌니까 기울기는 동일한데 절편이 바뀌니까. 동의하세요? 네. 여기까지 물리적 의미 파악이 끝났고요. 그럼 뭐 계산해야겠네요. 자, 여기에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아버립니다. 임의의 한 점 x가 얼마일 때? 0일 때 y는 마일, x가 0일 때 y는 마일 지나네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루트 5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니까 1뿔 k의 절대값 잡힐 거고요. 그죠? 이게 얼마? 이게 2루트 5 돼야 돼요. 올라올 거니까 1뿔 k가 10이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k뿔 1이 얼마? 뿔마 10일 때. 이렇게 게임은 종료 처리됩니다. 그죠? 9일 때, 11일 때, 뭐 이렇게 되겠네요. 9일 때, 마이너스 11이네요. 네, 마이너스 11일 때,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요? 자, 자, 의미 없고, 의미 없고, 의미 없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뭘 판단해 달래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임의의 삼각형이야. 자, 이렇게 임의의 삼각형이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죠? 넓이 결정하려면 뭐하고 뭘 알아야 돼요? 높이랑 바닥 길이. 그죠? 뭐 A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BC 길이 구할 수 있죠? BC 길이 이거 두 개 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때려 1에서 5까지 25, 1에서 마일까지 4, 루트 29네. 그죠? 자, 뭐만 알면 게임이 끝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알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BC 가지고 직선식 만들어 버리죠. 그죠? BC 가지고 직선식 만들고 그 다음에 점 A부터의 BC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게임 끝났네. 그죠? 끝났나요? 끝났어요. 다예요.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안 풀어줄 거예요. 넘어갈 겁니다. 자, 꼭지점으로 똑같아요. 의미 없습니다. 이번엔 넓이가 9가 되도록. 그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AB 길이 결정하고요. 그죠? AB 길이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점과 직선 사이 길이가 결정되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높이가 결국에 뭐가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A값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이 점과 이렇게 직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 좀 곤란해져요. 계산이. 그죠? 왜요? 야, 이 자식아. A가 별장이 아니니까 직선식이 미지수 A를 물고 쳐나올 거 아니야. 그죠? 하는 거 아니에요? 못 구한다기보단 계산이 그지가 돼요.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 네. 계산이 그지가 될 뿐이죠. 그죠?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떻게 어떤 걸 점으로 잡고 어떤 게 직선 결정될지 그거를 좀 생각하고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그죠?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좀 편하게 갈지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출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OAB 넓이 구하세요. 아, 이것도 너무 쉬워요. 그냥 직선 3개 날아가고 있는데. 그죠? 이 직선식 3개 다 줬잖아. 그죠? 바닥 길이 결정하고 높이 결정하면 끝나요. 그죠? 뭐가 편할지는 알아서 판단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넘어갈게요. 쌩까고 다음으로 갑니다. 자, 여기 이 녀석도 물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구조를 볼게요. 이것도 결국에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체 방정식이라는 구조를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 녀석의 하나의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전에 물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리적 의미 파악해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의 답은 몇 개 일단? 네, 답은 당연히 2개가 나올 거야. 그죠? 왜 2개예요? 근데? 아까랑 같은 이유. 왜? 왜 아까 뭐 했길래 같아? 거리는데 지금 상황은 다른데? 자, 뭐가 됐건 가계 이등분선이라 그랬고요. 가계 이등분선은 어떻게 날아가요? 가계 이등분선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죠? 가계 이등분선. 그래서 요각도가 같아. 노란색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1번 직선, 예를 들어 2번 직선, 1번 직선, 예를 들어 2번 직선 상황일 때. 그죠? 그죠? 네. 자, 그런데 1번 직선, 2번 직선에 가계 이등분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할까요? X, Y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 XY를 어떻게 구하냐고. 자,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위의 점을, 결국에 이 점들이 뭐야? 이 위에 있는 점들이, 각을 이등분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죠? 이 위에 있는 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최 방정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좋은데요. 이게 다 쪼개져 나오네. 자, 뭐가 될건 볼게요. 최종 구하려고 하는 점, 요거의 방정식을 구하면 끝나는 거지. 요 X하고 Y의 관계식.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고 싶은 요 점을 그냥 XY라고 놔버려요. 그리고 XY의 관계식을 구하면 게임은 끝이잖아. 그죠? 그죠? 그게 2개가 나오지. 결론적으로. 미리 파악했지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지금 우리 챕터 뭐야? 이거 제목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챕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가계 이등분선이면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 1번 직선까지의 거리, 요 점에서 요 2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네. 그죠? 그런데 여기에 XY점을 잡았어도 마찬가지죠. 2번 직선까지의 거리, 1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와, 그럼 이건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에 때려넣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점에서 1번 직선까지의 거리, 그죠? 이 점에서 XY에서 2번 직선까지의 거리, 그 2개가 같다라고 놓고 보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1번 직선까지의 거리, 2번 직선까지의 거리 2개를 같다라고 놓게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이 구조를 해석해내는 방법이 문제예요. 이거 생각보다 애들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거야. 자, 절대값 F가 있고요. 여기 절대값 G가 있다 칩시다. 그죠? 그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관계식은 뭐야? 이게 뿔뿔일 때 그냥 둘 다 나오면 되고 마마일 때 둘 다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면 되고요. 그죠? 마뿔일 때 어떻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곱하고 G는 그냥 나오면 되고요. 그죠? 그죠? 절대값 2개가 이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상황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가 뿔이거나 마이거나 케이스는 4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럼 4가지를 다 해석해 줘야 되나?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숫자고 절대값이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조건들을 4가지로 뽑아서 해석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이거 2개는 그냥 F 이퀄 G를 뽑으면 똑같아요. 그죠? 이거는 뿔뿔이면은 마하면 결국에 마이너스 붙여서 꺼냈다면은 결론적으로 그냥 꺼낸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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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절대값 2개가 이퀄을 물고 있을 때 식을 해석하는 방법. 이거 생각보다 이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문제는 절대값 2개가 이퀄을 물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 2개는 그냥 꺼내면 되고요. 그죠? 자, 이거 2개는 어떻게 돼? 이거하고 알맹이를 꺼낼 건데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건 뭐라고 해석돼? 이거는 결론적으로 F 이퀄 G로 해석하면 끝나고 2개 상황은. 그죠? 이 2개 상황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끝나요? F 이퀄 마지를 하면 게임이 끝나죠. 그죠?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아이씨.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끝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최종 정리하게 됩니다. 절대값 두 개를 물고 이퀄을 물고 있을 때는 케이스 뭘 검토하면 끝나? F 이퀄 뿔맞이를 검토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 케이스는 F 이퀄 G,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붙어 나온 이 케이스는 F 이퀄 마지로 해석하면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3x 여기 3, 3은 9에 10 계산 그지 되네요. 네, 크로스 해버립시다. 크로스 해도 되고요. 크로스 올려버리면 되죠. 분수일 때 등식 만드는 방법은. 그죠? 그래서 여기 66에 36에 숫자가 너무 그지다. 하기 싫어졌어요. 자, 뭐가 됐건 중요한 건 뭐밖에 없다. 절대값 두 개가 이퀄을 물고 있을 때 해결은 F 이퀄 G 하나, F 이퀄 마지 하나 해결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3x 플러스 y마 6에 이퀄 여기 루트 10 그죠? 여기 루트 36에서 하니까 40이냐? 네, 그러네요. 여기 2x 플러스 6y 마3 이렇게 세트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서 세트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정리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고요? 직선식 두 개. 왜요? 우리 아까 이미 검토했거든요.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가계이등분선은. 그죠? 뭘 이용해서 해결한다?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자체 방정식 이론과 점과직선 사이의 거리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합니다. 잠시 밑에 문제들 쭉 정리할 시간 드릴 거고요. 정리한 후에 연습 문제 잠시 브리핑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딱히 연습 문제를 브리핑할 만한 문제가 없어요. 더럽거나 지워준다 그랬는데 누군가 지워주길 거부하셔가지고 지워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네, 왜 거부한지 모르겠네. 불필요하다는데. 지워주세요. 싫어요. 됐어요. 끝났어요. 네, 별로 의미가 없이 노가다를 시키는 형태의 문제들이 주로 이어지길래 지워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지워드릴게요. 그냥 9번 빼고 다 지워버려. 이거 의미 없어요. 9번 빼고 싹 다 지워버리세요. 네, 9번 빼고 싹 지우세요. 실력 파트를 9번은 하셔야 되고요. 10, 11, 12 그냥 지우세요. 1, 2, 3, 4. 시간이 남으면 뭐 보셔도 별 뭐 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굳이 처음 보는 단계에서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 파트가 사실 원 파트에서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단독 주제를 가지고 굳이 꼬아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정도의 10번은 근데 시간 되시면 10번 정도는 웬만하면 풀어보시고요. 11, 12번은 그냥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자, 뭐가 됐건 9번 잠깐 간단하게 볼 거고요. 9번 어떻게 검토하냐? 분수 형태 나오거든요. 분수 형태일 때 최대가 되는 방법은 뭐겠어? 이거 FK 계산하면 분수 형태가 나와. 최대가 되는 방법은 얘는 최대한 커져야 되고요. 그죠? 분모는 어떻게 최대한 작아지는 경우가 된다면 분수일 때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죠? 최대 최소 물어보면 대략 뭐 2차 함수 결정되는 거 그죠? 아니면은 뭐 산술기하 뭐 등등등 아니면 나중에 미분적분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지만 지금 분수일 때 최대 최소를 다루는 방법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두셔야 합니다. 9번 케이스는 아주 중요한 주제 확인해 보셔야 하는 주제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검토와 브리핑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도 솔직히 막 편안하진 않거든요. 1, 2, 3, 4, 5, 6번 문제도. 근데 이 정도는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직선 파트를 끝냈습니다. 직선 파트는 정리됐고요. 원의 방정식 파트로 다음 시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여기서 종료 처리하겠습니다.